여러분은 노년에 누가 가장 상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자식 잘된 사람 다 부질없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오롯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그 당당함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팔자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나중에 자식이 그 보답을 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자식에게 권리가 되고 부모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내 집 거실조차 마음대로 못 나가는 신세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황제로 군림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지혜의 씨앗에서는 70, 80이 넘어서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차가운 병실에서 자식들의 돈 타령이나 들으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진짜 최고의 수저는 바로 내 집 수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나서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한들 그 집에 얹혀 사는 부모는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 집은 자식 집이지 결코 내 집이 아닙니다. 아들 집은 며느리 집이고 딸 집은 사위 집입니다. 합가에서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닌자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기 70대 중반 영자 씨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영자 씨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라는 말에 살던 집을 팔아 아들 아파트 잔금에 다 보탰습니다. 합가한 첫날 영자 씨는 이제 내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영자 씨는 목이 말라 방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어머니는 왜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대?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주방에서 서성이시니까 너무 신경 쓰여 아들이 대답합니다. 에이 엄마가 물 마시러 나오시는 거겠지. 조금만 참아. 며느리가 다시 쏘아붙입니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아침마다 어머니 눈치 보면서 밥 차려야 해. 그냥 방에 좀 계시라고 당신이 말 좀 해.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영자 씨는 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파르르 떨며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데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탱크 소리처럼 크게 들릴까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른 침만 꼴깍 삼켰습니다. 화장실은 또 어떻습니까? 볼일 보고 물 내리는 소리에 며느리 잠 깨울까봐 변기 뚜껑을 부여잡고 수건을 겹겹이 덮은 채 숨을 죽이며 물을 내립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용변도 못 보고 숨죽여 사는 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 집은 징역입니다, 여러분.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촌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성체를 지킵니다. 내 집이어야 런닝구 바람으로 거실을 활보하고 속이 더부룩하면 천둥 같은 방귀를 뀌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어이고 시원하다 혼잣말하고 웃으면 그만인 겁니다. 내 집 문서는 자식 앞에서도 허리를 펴게 해주는 마패이자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면류관입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 큰 집으로 가자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집 문턱 넘는 순간 여러분의 상팔자는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매달 꼬박꼬박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최고의 효자는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꽂히는 연금입니다. 연금은 용병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싸워주는 진짜 백기 효자입니다. 여기 연금 수령액을 두고 벌어진 70대 최 씨 어머니의 처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18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혼자 밥 먹고 가끔 친구들 만나 차 한 잔 마시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고기 한 근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살갑게 구니 어머니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이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죠.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내느라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연금이 꽤 나오시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니, 저희 정우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 교육비가 1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어머니 혼자 그 돈 다 쓰시기도 힘드신데 한 100만 원만 저희한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아프실 때 다 책임질게요. 최 씨 어머니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내가 이 연금을 받으려고 젊은 날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놈이 내 생명줄을 탐내다니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 연금은 내 품위이자 너희의 효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내가 이 돈이 있어야 너희가 찾아왔을 때 맛있는 고기라도 사줄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너희에게 손 안 벌리고 병원비를 낼 수 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너희에게 주면 나는 너희 처분만 바라는 거짓 신세가 될 텐데 그때도 너희가 지금처럼 웃으며 나를 대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나쁜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참 매정하시네요. 저희가 지금 죽겠다는데 그 돈이 아까우세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듭니다. 어머니, 저희가 남인가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린데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자식들은 밥그릇을 밀쳐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독했나 싶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갈비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쥐고 있으니 자식이 결국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돈을 줬다면 아들은 돈을 다 쓰고 나서 더 큰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 집 구석에서 눈치나 보며 살았을 겁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아 쓰는 삶은 세월이 갈수록 그 손이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집니다. 연금이 있으면 자식도 함부로 못합니다. 연금은 자식보다 믿음직한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친구 찾아 산만리하지 않고 혼자서도 기막히게 잘 노는 고독력의 끝판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전화기를 붙듭니다. 어이 김씨 오늘 뭐해? 밥이나 먹자라며 불러내지만 막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별 영양가도 없는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아픈 이야기만 반복하다 돌아오면 속이 더 텅 비어옵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타인에게 내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혼자 하는 놀거리가 넘쳐납니다. 여기에 70대 김 여사님의 사연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들이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오면 그래. 너희끼리 잘 놀아라 하고 쿨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사둔 맛있는 제철 과일을 깎아놓고 평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남들이 보면 자식도 안 찾아오는 외로운 노인이라 하겠지만 김 여사님은 지금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밥상을 차려줄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는 힘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신만의 인생을 즐깁니다. 친구 만나서 남 흉보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좋은 글귀 필사하며 마음 수양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나 자신과 놀면 배신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나를 가장 즐겁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력이야말로 품격 있는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내일 먹을 쌀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돈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개똥밭이 아니라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것도 서럽지만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그 비참함,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그 구차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빌딩 가진 부자도 권력 가진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저 매달 생활비 걱정 안 하고 내일 밥상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평생을 착한 엄마로 살다가 노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70대 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옥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데는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딸이 시집갈 때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니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손을 벌릴 때도 엄마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니 하며 하나 남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수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때 옥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퍼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겠어? 하지만 그건 옥자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덧 70이 넘고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자 옥자 씨는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 쥔 돈은 한 푼도 없고 아파트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옥자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비가 좀 모자란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내느라 죽을 맛이에요. 저번에 해드린 용돈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딸은 더 매정했습니다. 엄마, 나는 시댁 눈치 보여서 마음대로 돈 못 쓰는 거 알잖아. 오빠한테 말해봐. 옥자 씨는 그날 밤 텅 빈 방에서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 살점 떼어내서 키운 자식들이 내 손에 쥔 돈이 없으니
나를 짐짝 취급하는 겁니다. 반면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한 인숙 씨를 보십시오. 인숙 씨는 자식들이 집 사줄 테니 보태달라, 사업할 테니 밀어달라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아픈 몸 이끌고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돈은 나를 지키는 돈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효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당시엔 독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인숙 씨는 동네에서 가장 목에 힘주고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관리비 걱정, 약값 걱정 없이 깨끗한 이부자리를 개고 일어납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흠집난 떨이 사과를 고르며 주인 눈치를 보게 되지만 지갑에 여유가 있으면 가장 크고 싱싱한 사과를 고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병원 가서도 비급여 검사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의 그 당당함은 내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날까지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야 자식들도 나를 상속해 줄 재산이 있는 부모로 대우해 줍니다.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양 의무라는 짐짝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 절대 놓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미리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쓰십시오. 최고의 상속은 내가 내 돈 다 쓰고 자식들에게 비난 대신 당당함을 남기고 깨끗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돈 걱정에 뒤척이지 않고 그래, 나 죽을 때까지 밥 굶을 일은 없다라고 안도하며 코 골고 잘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상팔자 중에 상팔자입니다. 5번째 특징은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이 군말 없이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이 고장난 기계처럼 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화장실 가야지 하고 100번을 명령했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많은 상황 이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70, 80이 넘어서도 내 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한 숟갈 떠넣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재벌이고 황제입니다. 여기 요양병원 특실에 누워있는 수백억 자산가 이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회장은 평생 돈을 쫓느라 몸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돈은 넘쳐나서 병원 최고급실을 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침대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최고급 스테이크가 눈앞에 있어도 이가 시원찮아 씹지를 못하고 그림 같은 별장이 전국에 깔려 있어도 내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간병인이 떠넣어주는 미움으로 하루를 버티고 남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 이 회장은 수천 번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저 동네 공원에서 뒷짐지고 걷는 노인네만도 못하구나. 돈이고 명예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건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고 허리야 소리는 좀 나와도 벌떡 일어나 이불 개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양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사소한 동작 하나를 못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 계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똥오줌 받아내는 거 하루 이틀이지 결국 서로가 지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경로당도 가고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깎아달라고 흥정하고 친구 만나 수다 떨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행운아입니다. 비록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을지언정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먹고 싸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입맛이 돌아서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소화 잘 시키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늙으면 기적 같은 일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쾌변 한 번 하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굽은 허리라도 내 지팡이 짚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면 그 다리는 벤츠보다 훌륭한 자가용입니다. 쭈글쭈글한 손이라도 내 밥상 차릴 수 있다면 그 손은 마법의 손입니다. 병원 특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재벌 회장님보다 동네 공원에서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김영감이 훨씬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자유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몸이 내 말을 잘 들어줬다면 감사하십시오. 삐걱거리고 쑤셔도 아직 쓸만한 내 몸, 이 녀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보다 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며 내 발로 산책하고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는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기죽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낸 나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걱정은 덜고 웃음은 더하는 진짜 상팔자의 삶이 되기를 지혜의 씨앗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에게 다 내주고 빈털터리가 된 기분으로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당당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작은 혁명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라고 당당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팔자를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께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날카롭고 명쾌한 인생의 지혜를 찾아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빛나는 노후를 위해 지혜의 씨앗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지독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